김대중 등등 전직들은 일관된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우리 국군들이 바다에서 공중에서 죽어가도 끝까지 일관된 대북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팀들은 그 일관된 대북 정책은 다르다. 차별화되어 있다. 우리가 손해보면서 희생당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 남북대화 진행하고 싶지 않다. 북한, 너희들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라. 일관된 대남 정책을 수정하라.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그 팀들이 강변하는 피력하는 내용들을 들어볼 때 본 기자는 오늘 이 시간 당장 이 방송을 접고 접어도 아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본 기자가 1988년 노태우 정부 팀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라. 통신부 배기자들도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해 협력을 추진하라. 우회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런 지령을 냈을 때 본 기자가 거절했습니다. 자금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받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체제를 알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는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남북 화해는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이분들이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천유 같은 이름 소위 제대로 된 안보관 국가관 대북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엘리트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흐뭇하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란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높다. 그러나 안주하지 말고 신경 써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7년 11월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북한 햇볕 정책 포용 정책들이 어떠했는지 여했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쌀과 비료를 준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북한의 쌀과 비료를 퍼준다 해서 일관된 대북 정책을 편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지 않고 비를 맞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한 발언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 2008년 4월달에는 북한이 협박하고 공갈한다 해서 그 기업에 돈을 주고 달러를 주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협상을 하지 않겠다. 천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노동당들은 이명박 역도 패당 역적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오늘 민주통신문 TV를 발행하는 이 방송 기자 앵커는 우리 인민들이 강냉이 밥을 먹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말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김정은의 애비 김정일입니다. 내 강냉이 밥을 먹은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체제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교민 여러분들도 통탄하고 개탄한 지가 오래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대에 라면도 아닌 강냉이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있다. 이것은 문제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회냐? 오늘 이런 반문 질문은 시간마다 방송할 때마다 나오는 하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강냉이죽을 먹고 있다. 강냉이 밥을 먹고 있다. 그것도 못 먹고 죽고 있다. 이런 체제를 우리가 언제까지 방관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냉이 밥을 먹는 인민들 정말 가슴 아프다. 이러한 사기범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낮은 단계 느슨한 연방제도를 통해서 남북한 체제연합을 하자고 구상했던 이런 작태를 볼 때 오늘 본 기자는 다시 한번 미국 태평양 이 지역에서 노스코리아를 쏘아보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속된 말 할까요? 웃기지 말라. 정신 차려라. 멀자를 올려내면은 어쩌면은 백두산 천지 화산이 폭발할지 모른다. 그때는 그 지하에 있는 핵시설물들이 모조리 폭발할 것이다. 그땐 자동적으로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몰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네 손을 본 기자는 방송을 끝낸 이 시간에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 8월 4일날 살해당한 현대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아들 정몽헌 2010년 10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최근 황장엽 그분들의 죽음 미스터리를 추적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산에서 절벽으로 떨어져 투신 자살한 것이 아니고 집 앞에서 나와 등산으로 가는 길에서 피습당한 것으로 본 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은 다시 한번 종합한다면 약 40m 이상 되는 절벽에 떨어진 노무현 전직이 옷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았다는 사실, 시신이 떨어진 자리에 잠바가 벗어져 있었다는 사실, 유언장에 남긴 그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고 북한과 내통하는 지령을 받는 자들이 대북 송금이나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특히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데 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그 노무현 정몽은 이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북한 암사조들이 합작하여 죽인 것으로 본기자는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노무현 전직에 대해서는 건양숙 그 부인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노동당 비서 역시 10월 10일 노동당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아침에 9시 30분에 제거당했다. 간단하다. 네, 9시 30분까지 방 안에 화장실 목욕탕에서 누워있다는 사실, 그때까지 경호원들이 방치했다는 사실, 자연사 노안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야? 제 판단입니다. 앞으로 누가 이를 입증 증명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장엽 비서나 노무현 정몽은 이분들은 북한 체제와 관련된 공통성이 있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술한 대로 북한 핵개발비를 보낸 그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고 폭로할 경우에 엄청난 치명상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파, 소위 북한과 코드가 맞아 있는 자들이, 국정원 내에 조직에 있는 자들이 경호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여 제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날 때 노무현, 황장엽, 그 이전에 정몽헌 이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 다음 오제도 검사, 나이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오제도 검사, 해방 직후에 한국공안부 검사였던 오제도 검사, 지금 세상을 떠났죠? 이분이 떠나기 전에 그 친구한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군가 아는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 다음 이승만, 전두환 대통령을 지목하도록 합니다. 광주 사태 때, 5.18 광주 사태 때 광주 전남 출신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감정이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순수한 민간 학생 청년들의 민주화 항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수천 명이 내려왔다는 정보를 본 기자가 탈북자를 통해서 알아듣고 보도를 했고 집중했죠. 그와 같이 그 당시 전두환 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지 않았다거나 그 진압을 못했을 경우에 북한 집단들이 부산 지역이나 어쨌든 남침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 취한 조치는 아주 적절했다. 그분들이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오재도 검사가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 기자는 이 방송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군의 헌신을 한다는 그 조직 안에 도사리고 있는 호국 영령들을 배반하고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들을 향해서 국제행사재판소에 고발할 것이며 일부 자료는 들어갔습니다. 팩스로. 그 다음 본 기자에게 보내는 정부 자금들, 심지어 충남대학교 총장 이정호 박사가 보낸 50만 달러까지 스탑을 시킨 이 악질들, 나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대법관 출신 위원장에게 고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들을 본 기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 사실을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는 성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한다는 의미로 초콜릿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우리 LA 많은 소망 소사이트 멤버들은 아름다운 삶, 웰다잉을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준비하자 죽음을, 유언장서조차. 네, 이러한 운동을 볼 때 또 한 번 느끼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웰다잉으로 시작된다. 완성하자.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이 방송 시간에 우리 LA 교민 여러분들, 특히 노인 되시는 분들, 네, 어차피 한 번은 마감하지 않을 수 없는, 총대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만은 이 밤 11시, 12시 시간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네, 못된 인간들, 자유를 팔아먹고 진리를 팔아먹고 위선을 보이는 반자유민주체제 악질들, 우리는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민주통신문 텔레방송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그 점을 오늘 이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서울에 있는 당신들,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지 못한다면 나라도 나서서 국가정부 기관안에 있는 좌파들, 보수 세력을 탄압하는, 죽이는 악마들을 향해서 나는 무양이 6월에 결정타를 가겠다. 용서하지 않는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